SAP S4 하나 클라우드 프로젝트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네? 하고 느끼는 경우 많으시죠? 이게 사실 기술이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인드셋, 그러니까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할 바로 이 생각의 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잘 써먹었던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방식들이 왜 갑자기 클라우드 시대에 와서는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집 짓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은요, 말 그대로 땅 파고 벽돌 하나하나 직접 쌓아서 나만의 집을 짓는 거예요. 물론 자유도는 엄청 높죠. 하지만 시간, 돈, 그리고 혹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위험 부담, 이게 다 우리 몫입니다. 자, 그런데 클라우드는 달라요. 이건 이미 세계적인 건축가가 최고의 설계로 지어놓은 최첨단 모듈러 주택에 그냥 몸만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게 검증된 최고의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거죠. 출발선부터가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 우리가 꼭 장착해야 한다는 이 새로운 클라우드 마인드셋이라는 거 도대체 뭘까요? 클라우드 마인드셋의 핵심은요, 그냥 새로운 기술 쓰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우리 조직 전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룰에 맞춰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클라우드 마인드셋입니다. 이건 SAP가 직접 한 말인데요.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온프레미스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일하는 방법론도 달라져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하죠. 자,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모든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마인드셋이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여러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행동 원칙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 검증된 로드맵, 즉 지도를 따라가는 거고요. 둘째, 굳이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최고의 사례를 활용하는 겁니다. 셋째, 아주 스마트하게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고요. 넷째, 핵심 시스템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조직과 사람의 변화를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바로 청사진을 따르라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낯선 곳으로 탐험을 떠나는데 지도 없이 그냥 감으로만 간다? 말이 안 되죠. SAP 액티베이트가 바로 그 지도, 그 청사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만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안내해주는 로드맵인 거죠. 프로젝트 준비 단계부터 실제 오픈하고 운영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맞다, 이거 빼먹을 뻔했네 하는 일이 없도록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만들어준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0년 이상.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5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SAP가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과 부딪히고 배우면서 쌓아온 경험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마세요. 이미 50년 동안 갈고 닦아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자동차가 있는데 왜 굳이 네모난 바퀴부터 다시 만들려고 하냐는 거죠. 우리 회사 방식은 특별해 라고 고집하면서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기보다는 이 검증된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를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스마트한 통합입니다. 여러 시스템을 연결할 때요, 당장 편하다고 그냥 막 개별적으로 덕지덕지 이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정말 큰 골치덩이가 됩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번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다 터지는 거죠. SAP가 제공하는 표준 통합 기술, 그러니까 BTP 같은 플랫폼을 쓰는 건요, 마치 규격에 딱 맞는 파이프와 부품으로 배관 공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조금 답답해 보여도 나중엔 물샐 걱정 없고 유지보수도 정말 쉬워지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돈을 버는 길, 즉 총소요 비용을 확 줄이는 길입니다. 자, 네 번째 원칙.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핵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영어로는 keep the core clean 이라고 하죠. 예전 온프레미스 시절에는요, ERP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코드를 직접 막 뜯어 고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을 엄청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중엔 업그레이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의 철칙은 이겁니다. 엔진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대신에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마치 레고 블럭처럼 시스템 바깥쪽에 안전하게 확장해서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야 시스템은 늘 안정적이고 SAP가 제공하는 최신 혁신 기술도 버튼 하나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최신형 자동차를 사와도 운전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 마차를 계속 고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죠. 프로젝트 시작하는 첫날부터 우리 직원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까를 고민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게요, 정말 비싼 돈 들여서 프로젝트를 하고도 실패하는 가장 흔하고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원칙을 살펴봤는데요. 복잡하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이걸 지켰을 때 우리가 얻는 보상이 도대체 뭘까요? 이 클라우드 마인드셋을 제대로 장착했을 때 얻는 보상은 정말 확실합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비용 몇 푼 아끼는 수준이 아니에요. 표준을 따르고 핵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니까 업그레이드는 훨씬 빠르지고 유지 보수는 비교도 안 되게 쉬워지죠. 결국 프로젝트는 더 빠르고 부드럽게 성공하고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총소요 비용까지 확 낮추는 말 그대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분들께서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셔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인드셋은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자산인가요? 아니면 성공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인가요?